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시간부터는 원예 작물의 생육이라고 해가지고, 세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요 내용은, 일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재배학 책자 보면은, 뭐, 이쪽에도 돼 있고, 저쪽에도 돼 있고, 좀 뭐, 저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뭡니까 교재가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배 환경을 따로 공부하고 뭡니까 재배 기술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요 부분은 뭐냐면 그 식물이 생장 과정에서 우리 그 재배학적 관점에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로 이렇게 제가 모아 놓은 거예요.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겠죠. 우리는 재배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파트도 매 강마다 한 강마다 한 문제 정도씩은 꼭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상적 발육이 뭔지, 화학 분화가 뭔지, 추락 처리가 뭔지 이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과거에는 추락 처리 부분이 매년 한 문제 이상씩 출제되고 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꽃이 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 어떻게 해야 꽃이 피우는가?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죠?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과일 같으면 과일이 달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나오지? 이게 중요한데 하면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도 많은 부분을 여기에 이제 뭡니까 집어넣고 특히나 강의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드디어 이제 화분화에 대해서 막 계속 꾸준하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적 발육이라는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그 작물이 생장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정도 그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그 뭡니까 작물이 어떻게 생장하고 있는가 큰 흐름 정도는 딱 뭡니까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배학을 뭡니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트에 같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수정의 분류라는 부분은 2회 때 달랑 한번 딱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것은 2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처음엔 농학 이론죠. 그죠? 농학 이론 그 출제위원께서 뭡니까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뺄까 하다가 그래도 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분류하다 보면 자가수정, 타가수정 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거예요. 자가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암수가 여기 있죠. 한 곳에 있어서 자기 꽃가루 바지로 수정하는 거 그걸 갖고 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물이 오직 요거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학자님들께서 이런 게 자가수정해요 하고 학자님들께서 이제 책을 보통 이제 그 만드시잖아요. 교재를 편찬하실 때 대체적으로 요 정도만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를 검색해도 그렇고 자가수정되는 거 막 수백 가지를 다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요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다 외우기는 또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 가지가 토마토가 가지가잖아요. 가지가는 우리가 밭과 가지가는 꼭 구분하자 그랬죠. 그렇죠? 그거 하나 정도만 가볍게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가는 스스로 수정을 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타가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암수중 하나만 한 곳에 있어서 남의 꽃가루 바지를 받아야만 수정하니까 결국 타가 수정, 타식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타가 수정도 또 두 가지 종류로 분류돼요. 어떻게 이제 분류되냐면 하나는 자웅동주라는 거는 암수가 동일 개체가 있는데 결국 암꽃 수컷이 따로따로 이렇게 꽃이 피니까 타가 수정을 하는 거고요. 자웅이주라는 거는 뭐냐면 뭡니까? 나무로 따지면 암나무, 수나무 있죠.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은행나무가 대표적인데 은행이 보면 이거는 암나무고 이거는 순나무고 이렇게 자라는 거 있죠. 그런 걸 갖고 자웅이주라고 합니다. 요거는 몇 가지가 되지 않겠죠. 진짜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도 한 나무에 암꽃, 수꽃이 같이 피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따로따로 이렇게 암나무, 순나무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대표적이고 우리 작물로 따지면 아스파라거스하고 시금치 정도가 자웅이주 작물이다. 요 아스파라거스 시금치는
영양생 작물이라고 앞에서 작물의 분류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요 자웅유지에 대해서 딱 기억이 나실 거고, 그럼 자웅동주 작물이 뭐가 있는가 보면 사과 뭐 또 있고, 과수도 뭐 여러 가지, 뭐 복숭아도 있는데 이 복숭아는 없잖아요. 그럼 복숭아는 어딘가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험에 출제가 매년 한 문제씩 꼭 출제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뭐 고도는 어떻게 되고 자두는 어떻게 되고, 야 참다리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볍게 보신다면, 우리가 작물의 분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박과 가지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재배학적으로 굉장히 그 구분이 중요하더라. 그런데 여긴 잘 봐보시면 수박이 있어요. 요거는 뭐죠? 박과죠. 예, 그럼 오이는 뭡니까? 오이는 가지과가 아니고 박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죠. 작물의 분류에서. 그죠? 그리고 고해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박과 가지과 구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박과네. 여기는 가지과고. 그렇죠? 예, 가지과는 자가수정이고 박과는 타가수정이더라. 적어도 이 정도만 딱 뭐 공부를 해놓으시면 하다못해 다음 주 이게 나올 확률이 0.1%밖에 되질 않지만,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를 때 적어도 그 정도 갖고만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네 하고 지울 수가 있거나, 또 요거 맞네 하고 이렇게 답을 직접 그 하나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이런 거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쵸? 지금까지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건 요 토마토 요 하나 달랑 나왔죠. 그쵸? 여기 보면 화해가 막 이렇게 작물로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화해는 또 없죠. 일반 교재나 이런 데 보면 없을 겁니다. 그럼 화해 작물이 뭐 한두 종류예요? 수백 종류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걸 다 따로 자가수정 자식성이냐 타식성이냐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라는 것은 그는 좀 맞지 않다 해서 그까지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수정 타가수정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이런 것도 또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뭡니까, 가지과는 자식성이다. 그리고 박과는 타식성이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가불화합성 이런 거는 웅손불임 이런 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학자님들께서 왜 이렇게 이거 수정이 안 되는가를 분석을 해봐 보니까, 암술과 화분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뭡니까, 자가수분으로 정자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가 불화합성이 되는 거예요. 자가 수정이 안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용어가 뭡니까, 실제 문제에서 뭡니까 사용되더라도 이걸 묻는 문제는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것이 이런 용어를 써갖고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적어도 이게 어떤 의미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성불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꽃가루가 없거나 있어도 기능을 상실하여 수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웅성불임이라고 하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이해 문제 보겠습니다. 종자번식에서 자연교잡률이 4%인 자식성 작물에 속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화이도 있고 뭐 이렇게 일반 작물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도 있지 않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교재 말고 다른 교재도 같이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 메리골드가 뭔지 베고니가 뭔지 화이작물 모두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수정은 뭡니까, 가지과, 그죠? 그리고 타가수정은 박과 정도만 딱 기억을 하셔도 뭡니까,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자식성이니까 토마토는 뭐죠? 예, 토마토가 감토가 가지과래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가지과니까 자가수정을 하는구나. 요 정도로 요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결국은 다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상척발육이란 거,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앞에서 처음에 이제 재배학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양생장, 생식생장 해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영양생장은 뭐다? 그러니까 줄기가 쭉쭉 잎이 팡팡 크는 거. 그죠? 그리고 생식생장은 뭐예요?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생식생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척발육이나 식물이 발화해서 성숙하는 동안 여러 가지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생육하는 것, 그걸 뭐냐 하냐, 상척발육이라고 이제 뭡니까, 학자님께서 이렇게 용어를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척발육이 특히 이제 생장과 결국
발육, 예, 골 이렇게 합친 것이 상측 발육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장이라는 것은 주로 뭡니까? 이 영양 생장에 관련되는 거, 잎줄기 뿌리 같은 영양제한이 양쪽으로 증대하는 것을 생장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발육이라고 하면 아생하면 이제 몸의 일부가 발달해서 새로운 개체를 이루는 것, 요런 것들도 아생이라고 하고, 화생이라는 꽃을 피게 하는 성질로서 영양생의 생장을 인정하는 것, 그죠? 그리고 괴화, 성숙 등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체내 질적 재종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는 양쪽으로 잎이 뭐 팡팡 크고 줄기가 쭉쭉 자라는 거, 이런 거고, 여기는 조금 이 아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뭡니까? 다른 부분도 좀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체내의 어떤 양적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커지는 거, 그런 것을 뭡니까? 발육이라고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발육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화성, 개화, 요 부분 아니잖아요.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식생장은 발육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생장에 대한 부분은 종자의 발화, 잎줄기 증가, 눈의 형성, 이런 부분이 영양생장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식생장 부분은 꽃눈이 형성되고 괴화되고 결실하는 이 과정이 생식생장 과정이다. 요 앞에서 설명드린 건데 다시 이렇게 그래도 슬라이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이 개념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재배학의 모든 과정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꽃, 화, 눈, 아니까. 결국 뭡니까? 화분화라고 하기도 하고, 요런 한자로. 우리 한글로는 뭐죠? 꽃눈이잖아요. 그죠? 풀이하면. 그죠? 그래서 꽃눈 분화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꽃이 피어야만이 열매를 맺으니까. 그쵸? 예, 꽃이 피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수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갖고 화분화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기출에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요 지문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화분화를 시작으로 이거는 이제 앞에서 뭡니까? 배웠죠. 그쵸? 꽃이 피는 그럴 때부터가 이제 생식생장이구나. 예, 이거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앞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야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근데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배추는 종자 때부터 전에 감응하여 화분화를 대체적으로 오늘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추나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추나처리가 대부분 전추나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각 뭡니까 교재마다 정리가 돼 있고 한데 대부분 이렇게 전에 감응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에 감응해 갖고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상추는 이외로 배추, 상추 비싸잖아요. 그죠? 엽채류잖아요. 그런데 이 상추는 그렇지 않고 저온에 감응하지 않고 고온에 의해서 화분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이 굉장히 이렇게 예외적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가 2번이 나왔습니다. 요걸 아는지 모르는 것 같고 상추는 고온에 의해서 화분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특히나 녹색도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하는 의미로 빨갛게 교재에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럼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재배학적으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꽃을 피우게 하는 그 조건이 뭔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경작자 하셔도 재배를 하고 계셔도 뭐요? 꽃이 피도록 해야 되는 그 지식만큼은 알고 있어야겠죠. 꽃이 안 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식물 생장 호르몬에서도 꽃이 안 피어. 그럴 때 꽃 피우게 할 때 뭘 처리를 한다고요? 그렇죠. 지베렐린 처리한다. 그죠? 꽃줄기 종자의 생장을 촉진한다. 지베렐린. 그렇게 기억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상지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꽃이 안 필 때 어떻게. 우리는 항상 재배학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는가. 그 지식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 보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도 한개 기억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학자님들께서, 꽃이 어떻게 하면 피더라 하는 걸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연구를 한 자료가 바로 요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CN율 해갖고, CN율, 요게 제가 요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C가 분자에 있고, 이렇게 돼갖고 분모가 N, 요거예요. 그쵸? 그걸 갖고 요렇게도 표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가, 높고 분모가 작으면 어떻게 되죠? 예, 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요 탄소가 100이고 N이 질소죠. 질소가 10이라면 얼마예요?
그렇죠? 예, 10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탄소가 10이고 질소가 100이면 어떻게 되죠? 10이 아니고 0.1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분자가 높아야 단질률이 결국은 높은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이 질소는 뭐죠? 무조건 넣고, 예, 영양생장할 때 조금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과하다면 모든 쪽에서 안 좋더라라고 했는데, 제일 안 좋은 쪽이 어디냐면 꽃을 못 피워요. 질소가 많으면. 그렇죠. 분모가 커버리면 꽃이 안 핀다는 얘기예요. 탄질률이 높아져야 화성, 개야 결실이 잘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질소가 가다만 안 좋다. 박승 선생이 계속 떠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버리면 무조건 많은 거는 무조건 안 좋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라는 이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요 뒤에 거는 뭐냐면 단일 식물은 질소가 풍부해 잔일 효과 화성계가 잘 된다는데 항상 이렇게 예외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험 문제. 이 지식을 알아가지고 시험 문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면 전혀 필요가 없다. 도리어 혼선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심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박식하게 공부했다고 해서 시험 점수가 높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을 몰라야만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셨죠? 대부분의 시험 문제, 우리 재배학식 문제는 탄질률이 높아야 꽃이 핀다, 이걸로만 이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과수재배에서 환상박피를 함으로써 환상박피 윗부분의 시연율이 높아지면 꽃눈불화가 촉진된다. 이것은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접목 중에서도 환상박피 하는 거는 뭐죠? 그렇죠. 고치법. 높은 곳에서 발근시키고자 할 때 그 상체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환상박피 같은 거 있죠. 상체를 내는 게 환상박피죠. 그죠? 껍데기를 벗겨낸다. 피가 껍데기, 박은 벗겨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쵸? 예, 거기다가 물이끼나 흙 같은 거를 발라주면은 거기서 뭡니까?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고치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접목에서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환상박피를 왜 주냐? 결국은 뭐,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쵸? 제가 잘 모르면 무조건 그렇게 연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환상박피를 왜 주냐? 시엔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꽃눈분화가 촉진, 꽃눈분화가 촉진돼야만이 작물 재배 좋으니까 꽃눈 분화가 안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넣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지문을 보시다가 뭔가 좀 이렇게 잘 몰라.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 야,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어떤 뭐 재배 기술 같은 게 있다 치면 이 환상박피도 하나에 따지고 재배 기술이죠. 그쵸? 예. 껍데기를 벗겨내갖고 거기다 물이끼 발라주거나 흙을 발라줘가지고, 뭡니까? 뿌리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접목 중에서 세부적으로 고치법이라고 한다. 그게 10회 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고치법이 왜 하겠어요? 왜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한다. 그것만 아셔도 이런 지문들 딱 읽으면 작물 재배 좋아. 그러면 이 지문이 맞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뭡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엔율, 그러니까 탄소는 많아있고 질소는 적어야만이 꽃이 피는구나 한 게 알았죠? 그리고 이제 외적 요인으로는 뭐냐면 빛이 있어요. 빛. 뭡니까? 빛이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졌을 때 잘 꽃이 피는 작물이 있을 거고, 빛이 길이가 방가나시 길이가 짧아졌을 때 뭡니까? 그 꽃이 피는 그런 작물도 있고, 학자들께서 막 연구를 했겠죠. 왜 가을에 꽃이 피고 왜 봄에 꽃이 피는가,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관련되는구나, 빛의 길이와. 그거 갖고 뭡니까? 일장,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아셨죠? 요것도 시험 문제 해마다 한 문제 이상 꼭 나와요. 요거 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갖고 농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연적으로 이거는 봄에 요럴 때 피는구나. 이거는 뭡니까? 그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피는구나. 갈 곳은 그거 연구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재배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겠죠. 그 지식을 갖고.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학문적인 결과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고. 아셨죠? 그리고 요 추나 처리는 오늘 배울 겁니다. 예, 적정한 온도가 필요하더라. 꽃이 피울 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이 화성 유도의 요인이다. 화성, 꽃, 화, 성, 이룰성이니까 꽃이
피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뭐냐? 요 세 가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시엔율, 빛, 온도 요거 딱 기억을 해놓으시고 과수재배시 시엔율을 높이기 위한 재배 방법이 뭐가 있냐면 뿌리 전정이라는 게 잘라주다 그런 거잖아요. 뿌리가 막 너무 많으면 그 뭡니까 안 좋으니까 그 몇 가지 그 뿌리도 좀 잘라주고 열매도 뭡니까 열매 숫기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사실 그 손해평가사 공부할 때 뭐 저가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 저가를 왜 주지? 사과가 많이 달려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뭡니까 6개가 달려 있는데 중심가 1개 남겨놓고 5개를 따지? 그럼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 하지?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저가를 해줌으로써 도리어 뭡니까 훨씬 그 뭡니까 사과가 더 크게 잘 자라고 수확량도 더 증대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가를 해주는 그 목적은 재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왜 하겠어요? 힘들어서 가만 놔두면 사과 많이 달려 있을 텐데 그렇죠? 도리어 그보다도 뭡니까 저가를 해주니까 더 좋더라.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엔율을 높이기 위한 재배 방법. 재배 좋으니까. 가지의 수평 유인은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했는지 잘 모르시죠? 예, 수분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재배 환경을 아주 그 단편적으로 재배 환경 그것만 갖고 그 시각만 갖고 그냥 달달달달 그냥 뭡니까 문헌만 암기하는 공부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공부도 제가 그 강의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할 겁니다. 아셨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편적인 지식을 알고 그것만 자꾸 공부를 하니까 시험 문제, 계산식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참 그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 왜냐하면 2차 문제는 답을 다 알려줘요. 예, 데이터를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고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시험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피해가 얼마인가 보험금이 얼마인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현장에 가 있지도 않은데 결국은 뭐겠습니까? 답을 문제 속에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 푸니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뭡니까 이거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현재 그 카페에서도 깨진도 꽂히기 그걸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좀 시각을 조금 여러분께서 달리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다 한번 볼까요? 가지의 수평 유인이 그러면 왜 이게 시엔율을 높이기 위한 재배 방법이 될까요? 우리가 뭡니까 이게 그 동해 그쪽에서 아마 봤죠? 예, 동해 방지 대책이 뭐가 있었어요? 분지 각도를 뭡니까? 넓혀준다. 있었죠. 가지. 그죠? 왜 가지 분지가 이쑤시개 제가 꼽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가지는 원래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랄 텐데 그를 뭡니까? 이쑤시개를 딱 거기다 가지 사이에 딱 꼽아주면서 가지가 수평으로 만들어주죠. 왜 수평으로 만들어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가지가 하늘로 올라가 있으면 물이 잘 안 오르겠죠. 막 좀 수직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가지를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평으로 분지각도를 넓혀준다는 것은 가지를 수평으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물이 잘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잘 흐르겠죠. 그러니까 물이 잘 흐르면 흐르는 물이 잘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죠. 그러니까 동해 방지 대책이 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지의 수평 유인이란 것도 결국 뭡니까? 이렇게 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은 재배 좋은 거다. 동해 방지 대책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은 다 이렇게 뭡니까? 시엔율을 높이기 위한 재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딱 요 한 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이를 갖고 오이 무침만 해 먹습니까? 그거 말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쪽으로도 활용을 할 거예요. 벽돌을 갖고 집만 짓습니까? 예, 집만 짓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고정적인 사고죠. 벽돌을 갖고 도리어 다른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능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같은 거 망치가 없을 때 벽돌을 대신 쓴다든가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것도 벽돌의 기능 해갖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뭡니까? 어떤 교재가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벽돌을 갖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하는 그 사고력, 그 폭을 넓혀야만이 여러분께서 뭡니까? 그 2차 시험 공부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배하기 어렵다 하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입단 구조는 작물 재배 좋은 거다. 양토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토양 유기물, 작물 재배 너무너무 좋아. 그죠? 그 기억나시죠? 석회 만병통치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딱 기억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의 수평 요인도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재배 방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지가 너무 수직으로 딱딱 자라는 것은 뭡니까? 좋지 않다. 그죠? 그래서 분지 강도를 넓혀준다. 그래갖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 나무 같은 거 재배하는 것 때 보면 뭡니까? 수평으로 쭉 이렇게 자라도록 뭡니까? 따로 이렇게 전지를 해줘요. 전지.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작물 재배 안 좋으니까 그것을 일부러 뭡니까? 좀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으로 자라도록. 여러분들 뭐 복숭아 나무나 사과 나무나 배나무나 잘 봐보시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가지를 수평으로 이렇게 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률이 높아지고, 시행률이 높아져야만이 꽃이 피어서, 그 다음에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잖아요. 복숭아라든지, 그쵸? 그래서 가지를 수평 유인해 주는 거다. 이제 딱 여러분들 연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쵸? 요렇게 이해를 해서 딱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다른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당되는 문제를 다 뭡니까? 재배학적으로 접근하면 다 풀 수가 있다. 아셨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상박피, 당연하죠. 그쵸? 앞에서 여기 환상박피 함으로써 여기 시행률이 높아지면 돼 있으니까. 그쵸? 요런 것들. 요것이, 우리 시험 문제 이게 최근에 나왔나? 농품사에서는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교재에다 실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자꾸 추나처리, 오늘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추나처리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그 추나처리가 너무너무 아주 그냥 한 2, 3분만 공부하면 풀 수 있도록 굉장히 간단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니까. 우리 재배학에서 이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장미 브라인드 현상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만약에 봤다.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이것을 만약에 공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먼저 강조드리는 이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왜 그런지.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문제가 봤을 때 이거 공부하지 않은 데서 나왔어 이거 덜컥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하게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는 거예요. 이런 강의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냥 지식만 전달하려고 있는 내용 그대로 달달달달 막 떠들고 이러는데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나오질 않죠. 그렇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대부분 한자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브라인드는 한자가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죠? 딱 보니까 이거는 영어예요. 브라인드 그러면 뭡니까? 햇빛 가리는 거, 그걸 갖고 브라인드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햇빛을 가리는 현상, 결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햇빛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꽃이 잘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안 피겠죠. 그래서, 장미 브라인드 현상, 이것이 뭐냐면, 꽃이 피지 않는, 그런 현상을 장미 브라인드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브라인드, 그쵸? 예, 그것만 딱 생각하면, 햇빛 가리개, 현상, 그겁니다. 예, 그걸 떠올리시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아셨죠? 영어의 한 5% 미만이니까. 그죠? 예, 우리가 앞에서 영어로 나왔던 것이 제 기억에는 식물 호르몬 중에서 옥신유 중에서 뭡니까? 루틴, 해갖고 나온 거 있잖아. 루트,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뿌리니까, 뿌리 발육을, 발근 이렇게 촉진하고 하는 것을 루틴제를, 그걸 갖고 사용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렇게 영어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렇죠. 로제트 현상 같은 경우는 건축벽 상태인데, 이제 영어죠. 로제트. 그러니까, 로제트가 아마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로제트 현상이라고 했겠거니 하고 제가 그렇게 이제, 진실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그렇게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영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꽃을 피우는 걸 중요하고, 꽃이 안 피면 결국은 뭡니까? 예, 계속 영양생장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기 추대 말씀드릴 때 꽃이 딱 조기 추대하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영양생장을 멈춘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배추 같은 경우는 배추는 잎을 먹기 위해서 잎을 수확하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꽃이 탁 피는 순간에 배추잎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버리니까 뭡니까? 재배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죠. 그래서 조기 추대되면 안 돼, 나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꽃이 안 피면 결국 영양생장만 계속 하니까 장미는 뭐예요? 꽃을 꽃을
다음에 수확하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꽃이 안 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햇빛이 부족하거나, 그렇죠? 이 블라인드가 결국 뭡니까? 햇빛 가리개니까, 예, 쉽게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맹목적으로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머릿속에 기억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부족하거나 급격하게 기온이 변화하는 경우, 그러니까 당연하게 재배 환경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넣고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회 때는 한 벌마늘에 대해서도 제가 그걸 갖고 뭐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푸세요 하지 않았죠. 벌마늘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좀 잘못됐어요. 마늘이, 그죠? 예, 마늘이 한 줄기로 해갖고 마늘이 자라야 되는데 여러 줄기가 나가갖고 그냥 뭐 벌집처럼 그렇게 생긴 마늘을 벌마늘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기겠어요? 재배 환경이 좋은데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배 환경이 나쁜 것이 다 그 뭡니까? 원인이다. 그렇게 제가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도 안내드리고 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시간이 많이 가네요. 지금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짧게 한 20분 정도씩 강의해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뭡니까? 필요한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탁탁 하고 넘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도 다시 연결지어서 강의 때 설명드리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때 발생한다. 이렇게 또 그리고 또 딸랑 요 두 개 때만 요거 생기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겠죠. 또 더 따지고 보면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 학자님들께서 분석해 놓은 것이 요 정도니까 우리는 요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치 방법 같은 거는 저는 항상 우리가 재배학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될 거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이 부족했을 때 꽃보는 얀쌤이 아이고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가만 놔두면 장미꽃이 안 피어버린 끝인데 그럼 어떻게 꽃 피우게 하지? 쉽게 말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왜 지베렐린을 뿌려주면 될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해 봐보니까 어떻게 되면 브라인드된 가지를 잘라버리면 잎사귀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르지 말고 다른 가지에서 나오는 새순을 핀치 해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순짓기. 예. 그렇게 해갖고 조치 방법으로 안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볍게 만약에 이제 지문으로 이런 게 뭐 또 다르게 또 그대로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까지는 공부를 하시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꽃 피우는 이제 요인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봤고요. 이 추나처리가 저는 처음에 추나처리 왜 추나처리를 하지? 막 그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이 이제 뭡니까? 혹시 재배하는 실질적으로 뭐 추나처리를 해본 경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강의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는 거는 이 추나처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니까 만약에 제 내용이 좀 틀리더라도 그런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을에 파종해 갖고 이제 봄인가 수확하고 그러죠. 그쵸? 예. 그런데 가을에 파종하면 당연하게 봄에 꽃이 필 거예요. 그죠? 보리가. 그런데 보리를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데 파종 못 했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그것을 봄에 파종을 했다 치면은 꽃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여러분? 안 핀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 철이 지나, 가을에 심어야만이 그것을 겨울을 지나서 그 내동성도 견디고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꽃도 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앞에서 우리 배웠죠. 온도편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추운 게 나쁜 게 아니다. 그 또한 작물 재배에 뭔가 그 영향을 주고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그 보리를 봄에 파종하면 당연히 꽃이 피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준화처리가 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가? 저도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봄에 파종해도 그러면 꽃이 피우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뭘로? 바로 이 추나 처리를 해가지고
이럽니다. 제가 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즉, 파종 시기를 놓친 경우에, 그 작물을 꽃을 피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배학적으로. 예, 그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추나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나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개화 유도를 위해 제가 말한 그런 어떤 내용은 여기 교재나 이런데 뭐 네이버나 이런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추나 처리라는 게 개화 유도를 위해서 생육 중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온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나 처리는 보통 저온 추나, 그죠? 앞에서 봤죠? 예, 뭡니까? 상추만 고온 추나고 대부분 저온 추나. 예, 온도를, 낮은 온도로, 뭡니까? 온도를 여기다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생육 중에 일정한 시기에. 그쵸? 예, 그걸 갖고 추나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철 지난 거, 그걸 갖고, 작물을 재배할 때 그냥 뿌려놓으면 꽃이 안 피니까, 저온 처리를 한 다음에, 뭡니까? 심으면, 꽃이 잘 피더라.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 처리를 어디다 하느냐? 예, 작물의 생장점. 작물의 생장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딱 어디 딱 떠오르시죠? 조직배양. 그죠? 조직배양은 작물의 그 생장점을 조직배양한다. 우리가 그렇게 딱 기억하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딱 해주면 저온 처리를 해주면 알아서 꽃이 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온 추나는 저온추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니까 주로 이제 이거 보리 떠올리시면 돼요. 보리가 가을에 파종하니까 축파성이잖아요. 이것도 작물의 분류.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지만 가볍게 우리가 봅시대 하고 공부했던 게 바로 요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이런 데서 써먹는 거예요. 시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성 가을에 파종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보리가 있다. 그럼 보리 한 개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리는 주로 월동작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파성 작물, 월동작물 이렇게 제가 같은 의미다 하고 지금 넣는 이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저온추나하는 거는 광선 유무와 관계가 없으나 고온추나 이 앞에서 바로 직전에서 공부를 했죠. 예, 상추는 고온추나한다. 그죠? 시험 문제 2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상추 같은 경우는 암흑 상태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상추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봄에 뿌리는 그런 작물들이 있잖아요. 파종하는 작물들, 그런 작물들. 쉽게 말해서 늦여름이나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작물들은 주로 고온추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저온추나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저온추나를 의미한다. 추나 처리는 그렇게 딱 기억하시고 작물의 생장점에 뭡니까? 그 저온 처리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고온추나는 대표적인 작물로는 상추가 있더라. 그리고 이왕이면은 충파선 작물은 고온추나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예. 언제 처리하느냐? 요 생육 중 일정한 시기에 돼 있잖아요. 그쵸? 요 일정한 시기가 어떨 때냐? 또 작물별로 또 많이 있겠죠. 여기 뭐 요거만 딱 돼 있지만 종자추나형은 요 보면 추파맹류, 배추, 무, 완두 요리 등 돼 있잖아요. 그 녹시물추나형, 양배추나형 외에는 등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요 정도. 예, 더 이상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으로 딱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자추나형은 이거 일정한 시기라는 것이 언제? 종자 때. 예, 종자. 최하 종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종자로 직접적으로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뭡니까? 우리 이런 거 공부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최하라는 게 뭐였어요? 싹을 틔운 종자를 최하라고 했습니다. 그 종자편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싹을 틔운 그 종자에다가 저온 처리를 한다. 그걸 갖고 종자추나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보시면 알지만 주파맹류 벌써 이렇게 가을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예. 봄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 가을에 파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리를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주파맹류겠죠. 예. 그리고 배추, 무, 완두 요거예요. 근데 요걸 제가 두 문자로 여러분들 워낙에 이거는 시험 문제 금년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 한 번꼴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쉬려도 우리가 암기를 하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죠? 딱 재배형은 단답형으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가을무 배추 요게 가을이죠. 그죠? 가을 무 배추는 뭐예요? 가을에 무 배추 그 김장철 할 때 배추 무 같이 나오잖아요. 배추 무는 같은 세트라 그랬죠? 예.
그쵸? 예. 그리고 뭐죠? 이 배추, 무 같은 경우는, 뭐죠? 배추과다. 그쵸? 그대로 같이 이렇게 같은 무가, 같은 우리가 작물에 분류해서도 요 같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을무, 배추.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것은 뭐죠? 종자의, 뭡니까? 직접 전출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종자에 하지 않고 녹식물 춘화형. 이 원래 잎에 해주는 거거든요. 잎에. 예, 근데 이걸 녹식물 춘화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녹채게 여기에 녹채게 처리하는 작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녹채기가 잎인 것 같은데 뭡니까? 교재나 이런 데 보면은 다들 녹채기 하니까 그냥 그대로 녹채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종자가 아니라 녹채기에다가 이 저온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품목이 양배추, 당근, 양파, 파, 브로콜리 이런 것이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잘 봐보시면 여기는 배추인데 여기는 양배추가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외우자. 예, 갈무 배추 하면 이걸 쉽게 말해서 배추는 뭐죠? 종자춘화형인데 양배추는 어떻게 그러면 기억하면 좋겠는가 해서 요 양배추 있죠? 예, 파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양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파, 당근 할 때 당. 그리고 브로콜리 할 때 부 하면 양파, 당부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딱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양파, 당부합니다. 가을무 배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처리 시기, 종자에 하느냐, 녹채기에 하느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는데 가볍게만 아셔도 돼요. 이추나와 제추나 이제 의미를 물었던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는 뭐예요? 이별하다 할 때 이자잖아요. 떨어지다, 이별하다. 그쵸? 그러니까 추나가 이탈하다 이니까 결국 뭐죠? 저온 추나를 해야 되는데 25도에 35도에 고온에 처하게 되면 당연하게 추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 추나 처리 효과가 상실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추나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워낙에 추나 처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출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빨리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재춘화라고 하는 거면요. 쟤는 다시 재자니까 다시 춘화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춘화된 거, 춘화 효과가 상실된 것을 다시 또 저온 처리를 하면 또 다시 춘화가 되나 봐요. 그런 이치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이춘화됐던 것이 그 다음에 다시 저온 처리하면 춘화가 되나 안 되나? 그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해봐보니까 다시 되더라는 얘기죠. 그걸 갖고 재춘화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 자재현상은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뺐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춘화 처리하는 과정이 뭐냐면 꽃이 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춘화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처럼 뭡니까? 영양생략만 계속하고 꽃이 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예, 꽃이 안 피면 계속 잎만 팡팡, 줄기만 쭉쭉, 그것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생략만 계속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 잎이 무성하게 되고 막 그냥 그렇게만 되죠. 그쵸? 예.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좌지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재배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식물이 장인하는 길 때 발생한다. 이거는 시기만 단일 식물은 뭡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꽃이 피거든요. 근데 장일이라는 것은 낮의 길이가 길 때, 그럴 때는 꽃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안 피죠. 그쵸? 예. 그럴 때 발생한다. 요거는 1장에 가서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제가 좀 많이 삼촌포로 빠졌나 봐요. 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이 종자가 발화한 후에 또는 중기의 생장期발효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저온을 거침으로 화가 형성되는 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봐보시면 뭐예요? 준하죠.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4회 때 나온 거 볼까요? 온도 장기에서 화분화가 촉진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파성 밀종자를 저온 일정 기간 파종하면 정상적으로 출소할 수 있다. 뭐예요? 준하처리.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심각하게 막 달달 외우고 하지 않아도 쉽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흐름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강의를 하고 있겠죠. 자, 5회 때 볼게요. 저온에 의한 꽃눈이 형성이 유기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요? 춘화. 그죠? 춘화라며. 당근, 양배추 등은 뭘로 식물체가 일정한 크기에도 요거 보니까 뭐요? 양파 당부합니다. 그래, 그죠? 예, 그럼 이거 뭐죠? 녹채기, 그죠? 맞나요? 예, 녹채기. 예, 맞나요?
근데 여기는 녹색이 아니고 무슨 형 식물체가 그러니까 녹식물 출하형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종자출하형 아니니까. 종자출하형이나 녹식물이냐, 그거를 아는 건데 양배추는 뭐다? 배추는 종자출하형, 양배추는 뭐죠? 예, 녹식물 출하형.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자. 그것이 딱 나온 거예요. 그렇죠? 기출 5회 때. 그리고 6회 때 보면 작물의 생육이 일정한 시간에 조언을 경과해야 경화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경화는 아니죠.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거. 그쵸? 예. 수나 뭐지도 알 필요도 없고. 예, 준하죠. 그쵸?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비슷하게 만들어서 용어를 내다 보니까 분화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예, 이렇게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쉽게 말해서 자식성 작물이 뭐고 타식성 작물이 뭐고 그거를 막 한 번 나왔다고 그걸 또 막 외치고 그걸 공부하면 배아가 어떤지 배유가 어떤지 염색체 수가 또 어떻게 돼갖고 어떻게 또 뭡니까 체세포가 분열하니 이런 공부를 다 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아무리 해봐봐요. 실제 시험은 그렇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춘하철이는 공부할 것도 사실은 그냥 한 5분만 공부하고 강의하고 지나가도 될 정도예요. 기출문제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한 이유가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이런 것과 연관 지어 보니까 진짜 딱딱 아기가 수학 공식처럼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공부할 게 아니라 뭡니까? 진짜 재배학적인 관점에서 딱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훨씬 많은 부분이 뭡니까? 지식이 진짜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 알면 둘을 아는데 하나 더하기 3을 알게 되면 4가 아니고 16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더라.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의 브라인드 현상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뭐일 때 발생한다. 어떤 시행률일 때 발생하죠? 예, 결국은 브라인드 현상이라는 게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이 브라인드 잘 모르면 아이고 햇빛 가리개 그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쉽게 말해서 영양생략만 계속되고 꽃이 피지 않는 현상을 브라인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햇빛 가리개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거다. 나쁠 때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시행률일 때 발생하겠어요? 낮은 시행률일 때 발생하겠어요? 탄질률이 높으면 꽃이 잘 피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뭡니까? 낮은 그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연결 지어도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암술 수술의 형성기가 야간 온도가 뭘 때 발생한다. 바로 요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은 야간 온도가 쉽게 말해서 평소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그쵸? 왜냐면 꽃이 피게 하는 조건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꽃도 잘 피겠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보세요. 그쵸?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하 10도일 때 꽃이 잘 피겠어요? 영상 20도일 때 꽃이 잘 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영상 20도지. 당연하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온도가 높을 때 잘 피기냐 낮을 때 잘 피겠어요. 예, 높을 때 잘 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꽃이 잘 안 피고 있는 나쁜 거니까 요거는 그죠? 꽃이 잘 안 피고 있다 이건 몰라도 돼요. 하여튼 나쁜 현상 요것만 떠올리더라도 낮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따로 교재에다 다 뭡니까 요약을 해놨고 요게 이제 농품사에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꽃 피는 것과 관련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자 해가지고 오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수 재배 시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갖고 요거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죠? 이것도 농품사에서 나온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해갖고 만들었어요. 뿌리 전정, 열매 속기, 가지의 수평률, 환상박피 다 모든 것이 다 뭐요? 다 좋은 거잖아요. 작물 재배. 그죠? 좋도록 하는 거죠. 예,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거. 시행률이 높아지면 꽃이 피고 좋은 거 작물 재배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야,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또 요거만 있겠습니까? 또 많겠죠. 등등등 기타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물 재배 이 문학은 완전히 그냥 한계는 완전 다음 중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주일 동안 굶을 쓸 때 먹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내놓고 1번 뭡니까 밥, 2번 오이, 3번 감자, 4번은 뭐라고 하면 독버섯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일주일 동안 굶을 쓸 때 가장 정답은 밥이겠지만 오이나 감자를 먹어도 그것은 틀린 답이 아니죠. 그런데 독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죠? 독버섯인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것이 나올 때 보면 한 개는 무조건 작물재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우리가 그 기준으로 뭡니까 풀어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 작물재배 좋은 거니까 쉬행률을 높인 거는 작물재배 좋은 거고 그러니까 답은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푸시라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의 그 제가 문제풀이 방법까지 또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다. 인문학은. 그죠?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까지 다 공부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다. 작물 재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만 우리가 판정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배학의 기초에 대해서 튼튼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상 문제 춘화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갈로는 배의 생장이 기능이 발휘되면서부터 조언에 감응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예, 종자. 그죠? 예, 종자 안에 이제 배와 배유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죠? 나는 식물체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서 이거는 바로 뭐야? 그 녹책이 하는 거니까 녹식물 춘향이 되겠고 분열하고 있는 세포는 춘화처리 자극에 어떻게 되죠? 감응을 하겠죠. 감응하지 않는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뭡니까?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훼작물의 조언 춘화에 관한 이제 화훼작물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조언에 의해서 하화분화와 개화가 촉진되는 현상은 촉진되는 현상이다. 맞고요. 조언에 의해서 그죠? 조언 춘화니까 종자 춘향은 일정 기간 동안 생육한 후부터 조언에 감화합니까? 아니죠. 일정 기간 생육한 후부터 발행하는 거는 뭐죠? 그 녹책이 그죠? 녹식물 춘화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3번 녹색 식물체 춘화형에는 꽃, 양배추, 구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뭡니까? 녹식물 춘화형에는 양파 당부합니다. 그것만 딱 외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근류, 이런 꽃, 양배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구근류가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막 혼선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정답만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보니까 맞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확실하게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습니까? 탈춘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춘화라고 배웠죠. 그렇죠? 이춘화 떨어지다. 그걸 갖고 이렇게 또 탈춘화라고 할 수 있어요. 탈춘화는 안 배웠는데 그렇게 여러분께서 막 그걸 갖고 혼선 내시면 안 돼요.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탈춘화 이거 이춘화네 웃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풀면 됩니다. 그죠? 어떤 학자님들이 이렇게 또 쓰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것도 예상을 해갖고 여러분께서 문제 풀이를 할 때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푸시라고 이런 문제를 만든 거예요. 탈춘화는 춘화처리 자극과 고온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맞죠? 그렇죠? 예, 좋은 처리해야 되는데 고온으로 되니까 춘화 처리가 안 되는 거 그거니까 맞는 거가 되겠다.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회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때 딱 봐보시면 정원에서 일정 기간 경과하게 되면 식물체가 하분화가 유기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무 쉽죠? 춘화 계속 나왔던 게 그잖아요. 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봐봐. 맨날 그 똑같은 문제 공부. 그러니까 제가 한 5분이면 강의가 끝나는 건데 강의를 길게 한 이유는 기타 등등을 우리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놓고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후 25도에서 30도에서 3년 정도 노출시키면 벌써 뭐가 돼요? 이거는 뭐죠? 이춘화. 춘화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춘화와 이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춘화. 그쵸? 답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 그쵸? 나머지 1, 2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8회 때 나온 거, 종자춘화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종자춘화형은 뭐죠? 예, 가을무배추? 예,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양파 당부합니다. 양파 당부합니다. 그죠? 양파 당. 이거는 뭐죠? 녹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9회 때 나온 거. 좋은 자극을 위해서 하분화가 촉진되는 작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상추. 그죠? 제가 상추는 고온에서 하나 보라 된다. 그죠? 요렇게 좀 특이한 것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꼽히는 거. 제가 이게 나와야 되면서 강의를 제가 8회 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9회 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요거 제가 이렇게 해서 표기하는 거 보고 아유 박승희 책 보고 출제위원이 출제를 했나 할 정도로 요게 꼭 나온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9회 때 나왔어요. 자, 그리고 9회 때 나온 것이 장밀 브라인드. 이 9회 때 드디어 이제 꽃피는 쪽으로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말이야 맨날 추나 그냥 그 공부하지도 않아도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뭡니까 강의를 이렇게 더 길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유 기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흐름을 파악을 해갖고 최근에 출제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이제 나올 것 같아.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강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예, 조금 여러분께서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0분씩 나눠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장밀 브라인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브라인드 그러면 뭡니까? 햇빛 가리개, 그렇죠? 예, 창문 그 햇빛 가리개를 브라인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겠어요? 예, 일조량 부족 아니겠어요? 햇빛을 가려버리면 일조량이 부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은 이런 지식을 이렇게 다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전수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풀면 돼요. 영어. 대부분 한자인데 혹가닥 영어 몇 개 있다 그랬죠? 몇 가지 없다고 제가 그 한개 다 떠들어 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푸시면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이렇게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그 전까지 안 나오다가 맨날 추나만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변하고 있다는 것이 딱 느껴지시죠? 자, 10회 때 봐보세요. 10회 때도 뭐가 나요? 추나가 나옵니까? 아니죠. 자, 바로 이렇게 탄질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박승희가 그렇게 강조했던 꽃이 피는 그 요인,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딱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제가 강의가 길어진 거예요. 기출문제만 딱 봐버리면, 꽃 피는 요인하고, 뭐죠? 추나철이고 간단하게 해버리면 5분, 10분이면 끝날 내용을 갖고, 오늘 또 이렇게 56분 이상 떨어진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이유가 우리가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쉽게 뭡니까 그게 풀이가 되더라. 그 방법까지 안내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진 점 먼저 이렇게 좀 사과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질비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이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돼 있죠. 작물질의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CN율이라고 한다. 그죠? 탄소. 요게 이산화탄소고 요 N은 질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고 CN율이라고 합니다. 탄질률이라고 한다. 과수재배에서 환상박피를 함으로 환상박피를 왜 하겠어요? 작물재배 좋으니까 하겠죠. 고치법. 그죠? 딱 떠올리시면 되죠? 좋으니까 한다. 환상박피 윗부분의 CN율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좋으니까 하니까 높아져요, 나빠져요? 높아져야 좋은 거니까 높아지면 그죠? 그런 식으로 낮아지면 높아지면은 벌써 높아지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높아야 좋은 작물들 꽃이 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게 뭡니까? 갈로가 갈로 된다 돼 있죠. 영양생장 꽃눈분화, 영양생장 꽃눈분화 있죠. 뭐가 돼요? 예, 꽃눈 분화죠. 예, 탄질률이 꽃 피는 여인 그거지 않습니까? 영양생장은 꽃이 안 피어버리면 영양생장만 계속 뭡니까? 계속 되는 거. 그걸 갖고 뭐라고 한다? 좌지 현상.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용어까지도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다 집어넣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꽃눈 분화. 그죠? 이 꽃눈 분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옥지 되겠어요? 촉진 되겠어요? 촉진. 그죠? 그 개념만 알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제 교재의 내용이 양은 많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들은 딱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공부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 교재를 편집해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예작물의 생물 해가지고 오늘 꽃이 피는 요인에서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일장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해마다 많게는 어떤 데는 세 문제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한 문제 이상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농업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것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로 나왔어요. 이걸로.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가 재배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뭡니까? 학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어떻게 농업적으로 이용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